자, 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천기대유제 103회차. 부부관계나 자식관계 인연하게 대해서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아셨죠? 충분히 아셨죠? 추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오늘부터는 나의 운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합니다. 운명이라는 자체가 운전, 운자, 목숨, 명자를 쓰죠? 운전, 운자에 목숨, 명자를 써요. 그래서 내가 종로로 갈지 청량리로 갈지 영등포로 갈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운전사 마음이에요.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본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팔자에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속 하나 읊어볼까요? 논어에 나온 이야기인데 자왈군자 지기연이 과기행이니라나 무미타. 공자께서는 자기의 발걸음보다 말이 절대 앞서서 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행동을 먼저 해야지 말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무슨 일 있으면 말로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안 그랬었는데. 행동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을 하고자 한다면 말을 앞세우지 말고 행동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군자는 자기의 말이 절대로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느니라 라고 했어요. 보편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 원만하게 일처리를 잘 하나요? 부족함이 있을 때 말로 해결을 해요. 근데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은 뭐예요? 말을 하지 않아요. 묵묵히 행동을 해요. 그래서 올바르게 사는 분들은 행동을 앞세우고 바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말부터 앞세운다. 그래서 말만 하면 좋을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인생은 결코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눈치 작전이나 요행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162페이지에요. 고생이 있고 노력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시련이 항상 반복되는 세상이다. 매사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라. 비록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라. 세상의 일이 우리 다 힘들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해요. 힘들다라는 생각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고 기쁘게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부부간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식하고의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 그럴 수 있지 하고 쉽게 넘겨요. 근데 그래서는 아니 된다. 나는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돼야 되고 내 남편은 나한테 잘해야 되고 내 자식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워놓으면 사사건건 뭐예요? 아유 지겨워서 못 살아. 오늘은 신랑 때문에 다음날 아이 새끼 때문에 내가 무슨 전생에 이렇게 그냥 죄를 많이 졌다고 내가 이렇게 사는지 뭐 이러고 살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기쁜 날이 있을까요? 지겨워 못 살아요. 똑같이 우리는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그럼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기쁘게 가느냐 슬프게 가느냐 즐겁게 가느냐 괴롭게 가느냐 하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세상 마음이에요? 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지겨워 힘들어 하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너무 기뻐하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부모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절에 다닌다고 절에서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부처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스님들이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 비록 가시밭길을 가야 할 운명이라도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유쾌하게 부딪혀라. 어렵고 힘든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누구나 편하지는 않겠지만 세상에는 쉽지 않은 일도 없고 또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없다. 그리고 가치 없는 사람도 없고 가치가 없는 일도 없다. 그러니 그냥 묵묵히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라. 흔히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나는 지금 뭐 신랑도 병석에 있고 돈벌이도 안 되고 내가 나가서 벌어야 되는데 아이고 지겹고 뭐 새끼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새끼도 말도 안 듣고 뭐 이것도 저것도 잔뜩 얘기하지만 불과 두세 가지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럼 안 지겨우면 그런 일이 없으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겹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도 뭐 또 다른 뭔가를 가지고 지겹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자기의 지겹다라는 생각을 고치기 전에는 항상 무슨 일에든지 지겨워서 살아요. 바꿔서 놓고 봐요. 그게 우리들의 짐이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우리 불자님 가운데 한 분이 결혼한 지 아기 낳고 나서 불과 1년이 안 돼가지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식물인간이 되지요. 그래서 누워서 10몇 년을 살아요. 맨날 절에 오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이고 저 같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스님 지겨워서 죽겠어요. 하긴 결혼해서 아기 낳고 불과 결혼 생활 2, 3년도 채 안 했는데 아기 낳고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요. 또 아기는 어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지겨운 게 아니야.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짐이고 방편이야. 아유 스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저처럼 팔자가 기박한 사람이 없어요. 이러고 살아요. 10몇 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스님, 신랑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위급한데요. 병원으로 갔으면 싶어요. 아플 때 내 집에서 있다가 왜 돌아가시는데 병원으로 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하고 그렇게 해야.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울고 그랬죠.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울 일이 아니야. 신나서 춤춰야지. 지겨운 짐덩어리가 없어졌는데 왜 울어? 신나야지. 그래도 눈물이 나네 하면서 울어.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와서 한없이 앉아서 우는 거예요. 왜 울어? 그 지겨워하던 신랑이 없는데 신나야지. 그게 아니에요. 사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뭔 얘기요? 신랑이 아파서 약값 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출근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일요일날 어디 가지 못하고 야유회 못 갔지만 끝나면 끝나는 대로 와서 신랑 보살펴야 되니까 와야 되고 또 애기 키워야 되니까 와야 되고 돌봐야 되고 쉴 틈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을 10몇 년 살다 보니까 신랑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할 일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허탈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왜 신랑 없는데 나가서 좋은 사람 사귀기도 하고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 사귀기도 하고 술도 한잔 먹고 그래 배워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을 울면서 살았어요. 사는 재미가 없다고. 그러다 끝내는 결국 재혼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신랑이 아니었으면 과연 그 세월 동안 열심히 바르게 살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틀림없이 문제가 있었을 거란 이야기죠. 신랑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사는 습을 들여서 살았기 때문에 신랑이 짐이 아니라 결국 자기 뭐예요? 바르게 살기 위한 하나의 신호등이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 삶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물이다. 남편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고 자식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으면 여러분들 편할 것 같지? 뭔 재미로 살 건데? 걱정하는 재미, 고민하는 재미, 번뇌하는 재미. 그게 삶의 재미. 그것을 재미로 승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늘 열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운명은요, 자연현상 가운데 예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라고 해요. 봄이 오면 여름이 가까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멀지 않다는 얘기고, 우리도 인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생의 봄이 와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러나 봄이 왔다면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이란 계절과 같이 절대적이 못한 경우가 있어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순서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희로애락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뭐 시기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 없어요. 재앙이 오는 것도 순서가 없어요. 바로 그 있지. 우리 운명은 각자 스스로 갖고 의지와 노력이 뒤따르기만 한다면 다소 쉽지는 않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탄하지 말고 뭐예요? 힘들고 어려움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면 돼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움을 뭐예요? 즐길 줄 아는 마음을 지니면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알아서들 썩고 살아요. 벙어리고 귀머거리고 장님의 조건 속에서도 헬렌 켈러는 학문을 이뤘고, 귀머거리면서도 마음의 길을 열어 대학생이 되었던 베토벤 역시 자신의 운명을 개척을 해서 성공을 이뤘고, 운명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어도 이쑤시개를 만드는 목수를 만나면 우리는 이쑤시개뿐이 될 수 없고, 대들보를 만드는 목수를 만나면 우리는 대들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들보를 만들지 못하는 나무를 가지고 어거지로 대들보를 만들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인생에서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지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이 가장 여러분 삶에서 뭐예요? 행복한 시기예요. 최선을 다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불만을 갖는다라고 하면 바꿔서 놓고 얘기하면 욕심이다 하는 얘기, 탐욕심이다 하는 이야기.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자신의 운세를 알고 여건을 알고 그릇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자기 극복의 소지를 찾아내야 된다. 자신의 바탕도 모르고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아니고 자칫 잘못할 경우에 평생 동안 헛시간을 보내면서 회한의 인생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아무리 내를 위해서 쉬지 않는 노력을 한다 해도 결국 자신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쓸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 또 그런 걸 모르고 무조건적인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마치 오랜 동안 전문적인 연습과 기량으로 기술과 체력을 갖춘 운동선수와 시해버려서 이기려고 하는 무지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아무데나 땅 판다고 금이 나오는 거 아니죠. 아무 일이나 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죠. 자신의 근기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역량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2020년 수능에 대해 특별기획 시리즈로 해가지고 제가 5개를 녹화를 했어요. 물론 뭐 유튜브에는 반분이 안 실리겠지만, 그럼 2020년 수능에 대해서 특별 시리즈로 넣었는데 그 각 태생마다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힘든 확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날의 운기나 그날의 시간이나 그런 영향을 볼 때, 방향을 볼 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방향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뭐 수능 본다라고 하면 수능자에게 선물 많이 해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잘 찍으라고 도끼도 해주고 포크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뭐 별의별 거 다 해주대요. 그것도 해줘서는 아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애기가 쇠가 그냥 년어린 씨에 절절히 넘치는데 그 애기한테 쇠를 선물을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넘쳐나서 깨져버리죠. 또 나무나 어떤 공유 같은 걸 선물해서 안 되는 애기한테 빵이나 케이크나 잔뜩 사주고 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류의 부분도 있는데 요즘은 뭐 별의별 걸 다 팔아요, 장사 속으로. 그러면 사는 사람이 그런 어떤 상식을 좀 알고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능 시험이 나오면 본고사 원서 접수는 언제 하는 게 좋은 건가? 그것도 다 설해놨어요, 제가. 사람마다 원서 접수일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어느 학과로 진학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다 설을 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시험 보는 애들이 경진, 신사, 이모생인데 신사생이 이제 19, 고3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사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월생이다 라고 하면 뱀이 1월이 뭘 어떻게 되겠어요? 신사생이 1월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호랑이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운이 발발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용띠 1월생은 용의 진에서 1월 인이 달라붙는데 어떤 기운이 발발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재능이 나온단 말이에요. 운세학상으로. 그래서 그걸 다 설해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운명이나 운세를 예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확인하고 발견을 하고 자기의 개발을 위한 토대로 삼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뭐 이곳에 우리가 기술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인생이 정해져서 간다거나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또한 전혀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할 부분은 참고로 하고 버려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지. 아, 그 스님이 뭐 천기대요 백전백승을 썼으니까 그 스님 말이 맞아 해서 무조건 따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미신을 믿어 안 따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필요하면 받아 써야지요. 필요하면. 그게 지혜예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길을 가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감정이 있다거나 해서 그 사람이 주는 등불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길을 가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는 것처럼, 비록 종교가 다르거나 가르침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다 해도 이러한 것은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외면을 한다면 노력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가야 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출발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아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쉽게 돌아올 것처럼 우리는 가벼이 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 사람과 함께 가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도 기분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입시날, 시험 보는 날, 우리 인연학의 이치에 의해서 시험 보러 가는 애기가 기사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갑진이고 엄마가 을사생이에요. 엄마 아버지 따라가서 얘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쌍으로 안 좋아요, 쌍으로. 이런 경우는 애기 뭐예요? 혼자 보내는 게 낫죠. 애기 기운을 다 꺾어버려요. 엄마 아버지가 극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예요? 병호생이나 정미생, 아버지나 어머니다라고 하면 바빠도 뭐예요? 안 따라갈 게 아니라 따라가야죠. 그래서 기운을 살려줘야지요.
따라가야 할 애기가 있고 안 따라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가늠을 해서 움직이면 좋은데, 아이 그게 무슨 미신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뭐 때는 늦으리 동숙의 노래 부르지 말고 1년 지나서 아이고 요번에는 해야지 이러지 말고 잘 참고로 해서, 내가 3, 40년 이상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래요. 내가 20년 전에 612명 입시생 상담해가지고 590명을 내가 합격을 시켰었어요. 요즘 안 하지만 그때는 10여 년 동안 입시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살살 다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재능이 또 각기 달라요. 그 재능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고, 어느 쪽에 있는 학교로 어느 선상에서 가는 게 유리하다 하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영향력이 좀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근데 그냥 불법, 정법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일체 불자님들 안 가르쳐 줬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우리 불법 공부하고 SIB 불교 방송에 들어오거나 후원해 주는 사람들은 내가 좀 해줘야 되겠죠? 안 하는 사람은 좀 생각을 제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후회하고 돼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을까 하면서 후회를 해요. 그때야 비로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상실감과 견딜 수 없는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보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생월로 보는 나의 운명 35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한 자리에 멈춰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사고방식이 발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예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 같지요. 내가 땅을 팠는데 땅에서 금이 안 나와. 그러면 계속 열심히 파야 돼요? 아니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파야 돼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내가 어려움을 겪고 많이 힘듦을 겪는다라고 하면 결국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방식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아니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 힘들면 어떻게 돼요? 바꿔서 다시 살아야 돼요. 바꿔서. 똑같이 노력을 해도 어떻게 돼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핵을 몰라서 그렇지. 예를 하나 들어서 요번에 시험 보는 애들이 신사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사생인 경우에 진생, 미생, 술생, 축생 요런 애들이 관운이 껴요. 그러면 신사생은 요 시에 태어나는 애들이 관운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노력을 하면 누가 유리하냐? 얘네들이 유리해요. 얘네들은 대학 입시, 수능, 공무원 시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유능해요. 관운이 껴서 그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똑같이 하루에 4시간씩 1년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달라져요. 관운이 끼는 애들은 자기 역량을 90% 발휘하는데 안 끼는 애들은 보편적으로 70% 정도뿐이 발휘를 못해요. 공무원 시험도 몇 년째 봤는데 스님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돼요 하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관운 쪽에서 끼어 있지만 안 돼요 하는 분들은 관운 삐그러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 기운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미세하다. 그러나 바로 그 차이가 사람의 성패를 결정한다. 우리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10%에 있어요. 10%. 10%. 하루 24시간에 10%. 하루 24시간에 10%는 144분이에요. 144분을 더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야구선수가 뱃을 휘두르고 볼을 두드리고 나가는 퍼스트 가는 사이에 아웃이다 세이브다 하는 게 그 거리에 10%에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10%에 있어요. 성공과 실패는. 하루에 144분, 2시간 24분을 더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 24분을 잠을 더 자는 놈과 하루 2시간 24분을 잠을 덜 자고 일을 하는 놈과 누가 성공하겠냐는 얘기예요. 당장은 표 안 나죠. 하루에 2시간이면 1년이면 뭐예요? 720시간이에요. 10년이면 뭐예요? 7200시간이에요. 7200시간이면 며칠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줄이고 밥 먹는 시간 줄여야 돼요. 밥 먹는 시간 어떤 사람은 1시간 밥 먹는데 그냥 이래 먹거나 저래 먹거나 5분 동안만 먹어도 안 죽더라고요. 이빨이 성장하지 못해서 지금 10분, 15분 이렇게 씻고는 있지만 이빨 좋을 때는요 3분 이상 안 넘었어요. 3분 이상 몇십 년 동안. 그거 뭐하러 1시간씩 붙잡고 있어. 이리 먹거나 저리 먹거나 흔들고 나면 나중에 냄새나는 똥으로뿐이 더 나와요. 그걸 뭘 맛을 보고 구경을 하고 이쁘게 차리고 뭘 이쁘게 차려. 주방에다 국뚜껑 열어놓고 밥 한 숟갈 떠다가 먹으나 다 차려놓고 먹으나 그러지 않아요? 이래 먹으나 저래 먹으나. 국 따로 반찬 따로 놓나 국그릇에다 밥 넣고 국 넣고 반찬 두어 가지 갖다 몇 개 집어넣고 후루룩 마셔버리나 똑같이 안 죽어요. 밥 먹는 시간을 누가 더 빨리 먹고 잠을 누가 덜 자느냐 그게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누가 지금 나 어제 1시간 한 3, 40분 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 그래도 멀쩡하지요? 눈이 좀 이상하다 그러긴 하지. 피곤기만 있지만 사는 데는 지장 한 개도 없어요. 저는 아프지도 않아. 아픈 시간이 아까워서 아프지도 못해요. 억울해서. 아플 시간이 어디 있어, 아플 시간이. 아픈 거 느끼는 것도 다 한가해서 그래요. 정말 바쁘게 살면 안 아픈지 아픈지도 몰라. 풀 깎을 때 여기 끊어져 가지고 가서 정밀 수술하고 기부수 여기까지 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기부수하고 바로 와가지고 다시 풀 깎아서 9일 동안 더 깎았어요. 여기 기부스한 위에다가 댄닝 끈 갖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그 예체기에다 달아가지고 그렇게 했어. 그래도 뭐 아무 이상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뭐 놀래가지고 누워 있어라 뭐 기부스 했으니까 꼼짝 마라. 그럼 밥도 안 먹어야지. 밥은 왜 먹어? 일을 안 하면 밥을 굶어야지. 일을 부자 일일비식이요. 밥 먹으려면 밥값을 해야지. 밥값을 안 하면 밥 먹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일 안 하고 봉급 달래는 거하고 똑같지. 밥 먹을 자격도 없으면서 뭔 밥은 또 그렇게 먹어. 성실과 비성실,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는 바로 불과 10%의 차이에 지나지 않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자신들을 끌고 간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산다. 힘들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팔자 탓인가? 조상 탓이요? 금수저, 은수저 탓이요? 전부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요. 핑계는 될 수 있어. 언제? 태어나는 거.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는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나. 그건 핑계 될 수 있어. 근데 나이 먹어서 5, 60 넘어서 죽을 때 돼가지고 힘들다 어쩌다 하는 건 그건 부모 핑계 될 수 있어 없어? 순전히 누구 책임이요? 지 책임이요. 지가 바보 멍청이라서 힘들게 사는 건데 그것도 몰라. 아이고 나는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 나는 알고 보니까 쪼다야. 이 얘기거든. 태어나는 건 내가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살고 죽는 건 누구를 탓해야 돼? 뇌를 탓해야 돼. 내가 못나서 못 사는 거지. 내 말이 틀려요? 힘들어도 표내지 말고 살든가. 힘들다고 표내는 사람은 딱 알아. 한눈에 알아. 왜 알아요? 얼굴이 빨아놓은 행주 같거든. 쭈글떡.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리미질 해놓은 행주 같아. 뻐덩뻐덩하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쥐생, 이제 이것도 다 할 거예요. 쥐생이 1월생에 태어났어요. 그럼 쥐는 어떻게 돼? 쥐는 언제가 봄날이에요? 추수한 9, 10월에서부터
대략 12월 정월 초 아니면 정월 바로 되기 전까지 정월 보름날 다 이거 하잖아요. 씨 챙겨가지고 못 쓸 것들은 다 짬뽕 해가지고 복 받는다고 다 먹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복 받는 데서 먹이는 게요. 그거 씨알 거 나누고 그래서 섞은 밥 먹잖아. 그지 않아요? 다 이것저것 잡동사니 다 섞어서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잡곡밥 대보름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쥐가 봄날이에요, 안 봄날이에요? 대보름날 정리할 때까지는 봄날이요. 쥐생이 겨울생이고 밤생인데 또 1월이면 몇 시여요? 인시야. 인시면 인월이야. 인월이면 쥐가 인하고 합쳐져.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이때부터는 살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쥐가 정월부터는 이삿짐 쌓기 시작해. 창고에 있는 짐이 다 나가면 거기서 살겠어, 못 살겠어요? 살살 보따리 챙기고 있어. 1월생 쥐는 그동안 봄날이었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한데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뭐요? 역기운이 발동해. 역기운이. 그래서 역막기운이 발동해. 이삿짐 쌌어. 그럼 그동안 살던 사람하고 살던 그 자기 짝꿍하고 쫓아온다면 데리고 가지만 안 쫓아온다면 떠나지요? 떠나. 그래서 다른 연인을 만나. 그래서 뭐요? 남자면 중부, 여자면 중적 기운이 따라와. 쥐띠 1월생은. 그러니까 쫓아가야 돼. 안 쫓아가면 딴 여자, 딴 남자 만나. 가서. 예, 쥐띠 1월생이요. 그러면 호랑이의 1월생이다. 호랑이생의 정월생이에요. 그럼 호랑이 12월 정월에 어떻게 돼요? 먹을 거 많아요, 없어요? 눈으로 다 덮여가지고 쇠가 빠져요, 안 빠져요? 쇠가 빠져요. 인생이 인월생이 만났어. 그럼 인이 인으로 부딪혀. 호랑이가 호랑이로 부딪혀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호랑이가 호랑이 부딪히니까 바로 뭐예요? 호랑이가 호랑이를 부딪혀. 1월 같으면 굉장히 힘이 드는 때예요. 쇠 빠지게 힘이 드는 때야. 엄청 힘이 들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호랑이를 만났어. 굉장히 똑똑한 그런 기운이에요. 똑똑한 기운이에요. 그런데 여자 호랑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집을 지키고 있어. 근데 남자 호랑이는 어떻게 돼요?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지요. 멀리 가.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가정을 지키고 있어. 남자 호랑이는 멀리 떠나게 돼. 그러니까 같은 월생이라도 띠에 따라서 기운이 다 달라요. 자, 봐요, 여러분들. 1월이다. 인월생이에요. 인월생이면 1월이에요. 그러면 시간으로 보면 3시에서 5시예요. 한 해로 보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럼 희망이 뭔가 잔뜩 담겨 있어요. 꿈이 부푸는 시기예요. 2월생은 어떻게 돼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한 해가 시작이 돼서 활동력이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쥐라라고 해도 1월생과 2월생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띠가 되었든 월생에 따라서 구분해보자 하는 거예요. 음력 정월생, 인생이에요. 인월생이에요. 동지섣달에 긴 밤을 여는 여명의 성격이다. 자, 봄이 오고 아침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3시에서 5시. 어두운 역경을 물리치고 약정의 기지개를 켜는 입춘의 성격으로 냉철한 이성과 온후한 정감을 발휘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성품이다. 자, 그동안 겨울이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근데 봄이 돼요. 아침이 돼요. 잠자고 있었는데 활동하기 시작하는 요 태생이에요. 1월생이.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략을 창출하기 때문에 심오한 사고력과 영감의 지혜로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위험이 대단하고 무리들과 어울릴 땐 인자하고 화술이 논리정연하게 설득력이 있다. 고정관념의 굴레를 벗어나서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추리력과 뛰어난 지혜로 사리가 분명한 인격을 항상한다. 자, 아직 새벽 3시에서 5시니까
돌아다닐 시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정월생은 활동력이 아직은 뭐예요? 미약한 시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계획성은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설계, 기획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아직 실천력은 부족한 시기예요. 그럼 2월생을 보자. 하루 2월생은 뭐예요? 묘월이에요. 묘월. 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쥐띠가 묘를 만나거나 호랑이띠가 묘를 만나거나 뭐 토끼띠가 묘를 만나거나 만나는 것마다 기운이 다 달라지지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2월생은 희망에 넘치는 이른 봄의 성격을 부여받았다. 계절로 봐도 음력 2월이니까 어떻게 돼요? 양력으로는 3월이어요. 먹을 게 충만할 때지요. 시간으로 봐도 아침에 해 뜨기 바로 직전 헌해오는 시간이어요. 푸르른 생명의 빛이 온 지면을 덮고 생명체들이 두꺼운 껍질을 뚫고 생명의 신비를 전해주는 2월이다. 그래서 뭔가 활동력이 시작이 되는. 그래서 1년 중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2월생들이 보편적으로 제일 바지런하고 제일 계획성이 많다 하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인간애를 추구하며 자비심이 많아 만사에 덕을 얻고 희생정신이 강해 이웃의 고통까지도 반드시 구제를 해야만 마음이 편안하다. 야망으로 가득하나 낙천적인 경향도 있다. 성현들의 가르침에 의한 선의 길과 방탕의 길을 걷기도 하는 양면성이 있다. 아니면 무아니면 도적인 영향도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3월생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정월, 2월, 3월이 음력 3월. 그러면 진월이에요. 진월. 자, 음력 3월이다라고 하면 푸르름이 꽤나 많이 엄청 나오는 시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삼라만상의 약동력을 발휘한다. 생기발랄한 힘과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생명력으로 보다 확실한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때다. 보편적으로 억울한 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의파의 성향이 적지 않고 어느 띠가 됐든 이 경우에 기운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봄 좋아하세요? 가을 좋아하세요? 보편적으로 봄은 누구의 계절? 가을은 누구의 계절? 남성적인 여자는 가을을 좋아하고 여성적인 남자는 봄을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봄은 양기가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음기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가을은 음기가 뻗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양기 있는 사람이 좋아요. N과 S가 만나는 거예요. N은 물러나고 S는 물러나요. 근데 N과 S가 하나가 됐을 때 돼. 보편적으로 여성은 음기이기 때문에 양기는 봄을 좋아하고 남성은 양기이기 때문에 가을인 음기인 가을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여자가 이러고 다니는 여자들은 가을을 좋아해요. 근데 남자라도 왜 그런데 이런 남자들은 봄을 좋아해요. 자기가 음기가 되기 때문에. 생월도 얘기했죠.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은 뭐예요? 양기가 뻗고 2, 4, 6, 8, 10, 12월은 음기가 뻗고 그 기운에 따라서 계절을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억울한 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의파의 성향이 적지 않고 지모가 출중해서 친절하고 또 강한 통솔력으로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는 영웅적인 성미이기도 하다. 3월생 같으면 이제 봄바람이 불어가지고 도처춘풍 화류춘성해라 설렁설렁거리고 마음이 봄바람이 불고 뛰어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이럴 때요.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의기도 도량이 바다와 같은 반면 도전적인 성급함과 무리한 추진으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 짓는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가벼이 넘기는 성향이 있어서 큰 일에 흠이 되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에 채도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해결해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보편적으로 음양의 이치에 대해서 인월에서 묘, 진월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음력 4월에서부터 또 쭉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매 시간마다 조금씩 오버해서 다 했네요. 합장들 하시고요. 흑월 이덕본 하여 차왈 하이보덕 하이직
온 이득 보덕이 일어나 모미타 논어에서 공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원한을 은덕으로 갚으면 어떻게 씁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원한을 주었는데 그것을 은덕으로 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럴 때 공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와. 그럼 원한을 은덕으로 갚으면 그럼 은덕은 뭐로 갚을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뭐로 갚을 거예요? 원한은 은덕보다는 정당함으로 갚아라는 얘기예요. 사리분별을 해서 정당함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 갚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노자와 공자의 사상이 완전히 다른 부분의 하나이기도 해요. 노자 같은 경우는 다 은덕으로 갚아라라고 했는데 공자는 아니에요. 이에는 이, 독에는 독. 공자 사상이에요.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편안함 이루시면 돼. 편안함 이루시고요. 백전백승 천기도체 104회차 서일봉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